확실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전처럼 70%, 8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 지금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파동, 그리고 나타난 삼각수렴, 그리고 이후의 슈팅,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60K라는 저점을 크게 뭉개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나올 상승 파동은 정말 큰 규모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6년 2월 25일 오전 10시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스탬프의 비트코인 차트 일주일봉인데요. 비트스탬프 차트를 킨 이유는 비트코인이 상장되고 난 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전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은 반감기가 있었던 시점이고요. 반감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워낙에 가격이 낮았으니까 일단 스킵하는 걸로 하고 16년 반감기부터 볼 건데, 16년 반감기가 있었던 후로 한 500일이 좀 넘어서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역대 최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역대 최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반감기가 나타나기 직전에 꽤 큰 규모로 하락을 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2020년 5월에 있었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반감기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번에도 550일 정도 되거든요. 아까는 510일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520일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 조정을 맞긴 했어도 조정의 규모도 꽤 크긴 했어요. 그런데 역대 최고점이 69K라는 가격에서 찍혔고, 당시 하나로는 8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이게 가격이 찍혔기 때문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말이 나왔었던 시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15K 때까지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반감기가 다시 오기 전에 역대 최고점을 다시 찍어버립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4년 주기설을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역대 최고점을 찍는 그 시간,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폭과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 4년이 반감기의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가격이 순환된다, 상승하고 하락한다, 그 기준이 정확히 4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반감기가 4년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했을 때 사이클이 매매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주기설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126K에서 찍었죠. 이때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물론 반감기 직전에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긴 했으나 500일 정도 지난 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폭은 80%가 넘고요.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하락한 폭, 이때는 80% 전후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점 대비 52.5% 정도 하락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아직 저점 갱신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52.5%라는 하락률이 깨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전처럼 70%, 8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 지금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파동, 그리고 나타난 삼각수렴, 그리고 이후의 슈팅,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60K라는 저점을 크게 뭉개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나올 상승 파동은 정말 큰 규모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 파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 봉으로 126.2K에서부터 하락한 모습을 볼 건데요. 126.2K에서부터 60K까지 하락하는 과정, 제가 이 분석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1차 하락은 여기서 끝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나왔습니다.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추세를 움직이는 파동인데요.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135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1파의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기간이 조용히 매집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의 반등,
1파라고 하면 약간의 저점에서부터 약간의 반등이 되겠죠. 그 반등에 대해서 조정을 주는 게 2파입니다. 그런데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임펄스 파동이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3파를 맞게 되는데 3파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파가 조정, 3파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파에 비해서 4파가 기간적으로 길어지는 특성이 있고 삼각수렴이라는 특정 패턴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파 조정이 끝나면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5파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1파부터 5파까지 상승한 파동에 대해서 ABC 조정 파동을 맞는데 ABC 안에서도 A파와 C파 안에서는 임펄스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C파는 ABC 조정 파동의 끝 그리고 하락 추세, 조정이라고 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락 추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C파는 그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러 가면서 크게 임펄스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파는 만약에 A파에서 임펄스가 나오면 이게 A파를 임펄스로 하는 ABC가 연장이 되어서 ABC의 크기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6.2K에서부터 하락한 첫 파동, 중간에 청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조정, 아까 B파였죠. 그런 다음에 저점을 갱신하는 C파, 이렇게 해서 작은 ABC 파동이 103.5K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 이 ABC 파동을 A파로 하는 ABC 파동이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 지점은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두 줄을 그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면서 또 파동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한 ABC 파동의 완결 지점은 얼마냐? 80.6K라는 11월 말에 찍은 저점입니다. 이렇게까지가 1차 하락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80.6K라는 저점을 깼다는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전체적인 하락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서 C파가 지금 그 안에서 임펄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파를 1시간 봉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상승 임펄스 파동이 5개의 하이 파동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 임펄스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를 각각의 위치에 대응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약간의 반등을 1파를 되돌리는, 하락을 되돌린다고 하면 상승이죠. 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60K까지 떨어진 이 강력한 파동, 이걸 3파로 하는 임펄스 파동이 나왔는데 4파는 삼각수렴으로 진행된 후 삼각수렴을 깨는 하락 파동이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임펄스 파동이 전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단위로 봤을 때 126.2K라는 가격에서 하락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C파동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60K라는 저점을 살짝 깨는 지점이 오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매수세는 약간 붙을 거로 보이거든요. 정확히 그 저점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 신호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다시 상승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줄 것 같습니다. 3차 반감기가 끝나고 4차 반감기 직전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감기 직전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반감기 전에도 역대 최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여쭤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차트를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를 겹쳐서 본 차트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캔들 차트로 나와 있는 차트고 이더리움이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이 끝 지점을 맞춘다면 하락의 규모는 달라도 하락의 모양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이더리움도 정확하게 삼각수렴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아예 동일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빨리 간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언제 매수 자리가 나올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기준으로 기존 저점을 깬다고 하면 두 차트 모두 RSI 매수세죠. 이전의 저점보다는 살짝 높아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패턴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반등이 나타나고 첫 번째 파동을 지켜보시면서 저점을 지키는지 아니면 깨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전에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상승장에서 첫 번째 반등이 작게 나오고 저점이 지켜졌거든요. 그리고 상승 파동이 확장된 후에도 저점이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파동이 전개됐습니다. 상승이 약하게 나오고 이때는 정확하게 일파일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반등일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저점이 지켜진다고 하면 그때 마지막 반등이 올 때 매수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2026년 2월 26일 오전 8시 40분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어제 오전 10시에 비트코인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오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삼각수렴의 하단 추세선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살짝 터치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과 겹쳐질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거의 겹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6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가격에서 12불 차이로 이게 안 겹쳐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 모습이죠. 또 오른 모습을 보시면 임펄스 파동을 그리면서 삼각수렴을 생각하면서 그었던 상단 추세선까지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읽고 있냐면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삼각수렴 이후에 슈팅이 나왔는데 슈팅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삼각수렴을 맞는데 저점 갱신이 안 이루어지고 임펄스 5파를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5파가 절단되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3파가 나왔었던 과정을 보면 이번에 찍은 저점은 62.3K 정도 되는데 이전에도 62.3K에서 이후에 나왔었던 움직임은 사실상 캔들의 그림자 꼬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스탑로스 걸려있는 거를 깨고서는 그걸 깨기 위해서 잠시 떨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파 절단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5파 절단이었다면 여기가 저점으로 해서 이제 오르는 일이 남았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거를 일봉에서 보면 가격이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지 못하고 RSI가 이렇게 선명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봉 RSI가 40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40보다 살짝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 그릴지는 약간 지금 다시 미궁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삼각수렴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 두 가지가 아직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RSI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꽤 많이 상승한 만큼 삼각수렴 후 5파 절단이 진행됐을 확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15분봉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 파동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앞선 이 파동과 같이 결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임펄스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임펄스도 중요한 기준은 현재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저점이 남았다고 하는 시나리오들 중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삼각수렴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지워졌던 시나리오지만 지금 삼각수렴 이후에 나온 슈팅이 예상과 다르게 저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부터 여기까지 A파, B파 그런 다음에 지금 임펄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파동을 C파로 해서 기존 고점 72K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전에 64K, 71K, 78K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로 보고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도 삼각수렴이 짧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파동이 짧게 진행됐음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시 원래 저점 갱신 64K를 하방으로 뚫으면 저점 갱신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62.3K 때까지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사실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삼각수렴을 깼었던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반등이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여기 거의 겹쳐질 뻔한 상황까지 만들면서도 임펄스 파동을 여기 이만큼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임펄스 파동이 시작된 시작점을 뚫었죠. 그러니까 삼각수렴을 깨는 임펄스 파동이 더 이상 확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렴이 맞다면 이미 저점이 62.3K에서 나온 거고 이제 임펄스 파동을 그리고 있으니까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삼각수렴이 유효하다는 관점이고 나머지 시나리오들은 삼각수렴이 유효하지 않다 이런 관점인데, 삼각수렴이 유효하지 않다는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면 여전히 저점갱신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깨지기도 하고 삼각수렴이 진행되면서 저점이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황은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저도 많이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